요걸 좀 바르게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 가자고요. 인류의 민주적인 그 이론을 꺼낸 것이 정확하게 70% 이론입니다. 100% 이론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이론이 완성된 것이라면 인류는 민주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민주주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인류가 꺼내놓은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는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대칭의 질서가 잡힙니다. 지금은 이걸 옆으로 놓고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대칭이 아니에요. 이 차원에 빚어놓은 것은 대칭의 이게 질서를 빚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있고 아래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투표로 해결하지 않아요. 완성이 되고 나면 절대 투표로 해결하는 법이 없다. 네 표도 한 표, 내 표도 한 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투표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윗사람이 윗사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은 윗사람 아래사람 없이 같이 공평하게 갑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공산이나 민주나 똑같은 이론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나중에 공산이는 조금 틀어갖고 가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것도 70% 이론이거든요. 민주주의도 70% 이론이에요. 여기서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질서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70%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이거를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지식인들을 위해서 간대하게 우린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뒤에서 전부 다 협조하고 밀어줬던 겁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이 모지름을 채워놔야 분명히 민주주의가 100% 완성되는 설계가 나와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는 절대 이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30%를 채워줄 사람들이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바르게 지금 성립돼 갖고 이론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운용을 했을 때는 절대 윗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중간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아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나와서 이 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모두가 상생이 일어난다. 이 이론이 정확하게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 투표는 없어집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자가 없어요. 윗사람이 바른 자기의 할 일을 해가지고 아래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요. 윗사람이 할 일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아래 사람은 전부 다 수긍이 가게 돼가 있고 바르게 했다면 따르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윗사람 짓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또 방대하게 갈 것 같으니까 좁혀갖고 질문 요지로 가자고. 질문 요지로. 부모님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지금 대화를 많이 하면서 다수결로 해가 투표를 하고 뭐 하자고 한다면 부모님이 네 실력이 없어갖고 지금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를 못 시킨 거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을 못 했으니까 이걸 밑으로 미루는 겁니다. 밑에도 해결 안 나니까 그러면 좋다 다수결로 가자거든요. 원칙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왜 다수결로 가고 있는지. 윗사람들이 할 일을 못하고 중간 사람이 할 일을 못 했을 때 다수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아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부모지 윗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윗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는 나이 많은 부모는 되지요. 나이 많은 사람.
이거는 되지만 위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이가 많으니 형이 될 수는 있어도 동생이 위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 위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실력이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거든요. 응? 너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내가 위사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 너를 못 도우면은 내가 네 위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너보다 많은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위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위사람이에요. 나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결로 지금 해결하는 것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을 때 그래도 불평하지 않게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실력자들이 지금 자기 일들을 지금 하는 걸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들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갖고 바르게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형님이 있다든지 그 중간에 누가 있으면 그분들이 해줘야 되고, 이건 또 못하면 지금처럼 가는 거죠.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요새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보고 아까 그런 식이라면 실력이 분명히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러고 이제 대처를 해야죠. 그렇다면 의논해야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스결로 가지 말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식이 부모한테 지금 결혼할 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거는 의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아직까지 부모 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서 허락을 맡으려고 든다면은 이거는 의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의 원리로 내가 아직 부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딱 잡아서 내가 의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끌어낼 수 있고 뭔가 내 힘이 작용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요럴 때 충분히 대화를 내한테 할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아는 걸 찝어서 이렇게 다스려서 우리가 의논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야지. 투표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런 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져가고 그때 의논해라. 의논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을 알고 가라는 거죠. 부모님하고 의논하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말이 많다.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많을 자리라고 안다면 제주도가 너끼리 결혼하고 와버리. 제주도 가고 결혼하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견디기 힘들겠다 싶으면 제주도가 아까지 놓고 와버리. 말 싹 없어집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있으면 깨진다는 사실이죠. 반대하는 결혼하면 정확하게 헤어집니다. 이 100%. 내가 장담하지. 내가 여쭈 보러 갔는데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했다. 이건 100% 갈라져야 됩니다. 살다가. 애 놓고 갈라지느냐, 애 둘 놓고 갈라지느냐예요. 문제가 커지죠. 안 그러면 반대하고 있다면 애 놓지 말고 사십시오. 헤어지기가 쉬워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안 받고 싶으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이 안 나오게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만 너희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이 지금 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면이 지금 나쁩니까? 물을 줄 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갖췄고 나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요래 하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하고 노력을 해야만 돼. 진짜 그 사람하고 살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지금 이 인생을 동업을 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 원칙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승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른이 할 행위를 하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자식이 어른을 볼 때는 항상 내 신보다 또 더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내 부모예요. 자식이 성장할 때. 그러니까 어른이 할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윗사람으로서의 그 말을 충실히 듣고 따르고 다 해요. 근데 어른이 내를 낳았다면 지금 어른이잖아요. 그만큼 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젊은이 행세를 하면은 야삐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들 시금보다 없는 짓을 하면은 이거는 깔아뭉개지죠. 이런 거죠. 그것은 어디서 보이느냐? 말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내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서 당신을 기타기도 하고 내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서 존경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갖춤에서부터 나온다. 내 갖춤이 안 돼가 있는데 말을 아주 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추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학교에서 지식을 기본적인 걸 갖출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하면서 대하면 정확하게 내가 모지름을 갖춰져요. 내 성생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성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상대를 존중하고 만나면 거기에서 내가 얻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갖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갖출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줘 놔놓고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온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바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은 것을 다 흡수를 못 해갖고 내가 실력이 모자란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지금 온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내가 흡수를 해야 내가 성장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지 자리에 공부거리를 다 갖다 줬다니까. 그게 디자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주는 거거든. 시대에 맞게 인연법을 줘요.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는 그 시대에 맞게 인연법을 줬기 때문에 쌍민은 쌍민밖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는 사대부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쌍민하고는 대화를 안 해. 이 쌍민은 와가지고 인사만 꼼뻑하고 가게 만들어 본 거라. 왜? 그걸 모르거든. 그걸 모르면 지식을 못 갖춰요. 못 갖추면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시대는 전부 다 글을 알게 해놨고 전부 다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놨고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조건을 줬는데도 너가 농띠를 치면은 너는 쌍민이 돼요. 이게 오늘날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사주로서 꼭대기까지 크지 못했다라는 거는 조건을 안 줬다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줬는데 내가 이걸 바르게 쓸 줄 몰라서 지나쳤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네가 모지름을 또 갖추게 다 도와줍니다.